그러니까 인쇄 매체에 들어가는 정보 광고가 한 2,500억 정도 되거든요, 1년에. 네네. 제가 다 이런 걸 외우고 다닙니다. 네. 어쩌라고. 근데 네. 이렇게 외우고 다닌다는 거를 조금 더 활기차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이 미디어 바우처를 하는 것이 지금 뭐 거의 이제 사기에 가까운 그 ABC의 기준으로 광고를 배분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요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인 것 같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네. 그 방금 말씀하신 지적에도 되게 동의하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언론사 입장에서 또 별로 안 좋아하는 언론사들도 있겠죠. 제도를 시행했을 때 어떤 예상치 못했던 뭐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미디어오늘이 필요한 거죠. 네. 갑자기. 네. 저희가 이제 네, 이 미디어 바우처 시대를 대비한 방금 PR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꾸준히 좀 그 우려되는 지점들이나 네네. 뭐 그런 것들을 취재해서 미디어들이 만드는 정통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미디어 오므로므로므로므로 네 했죠 같이 했습니다. 네. 네. 갑자기 얼굴이 빨개져 갑자기 이렇게. 아 되게 부끄럽네요. 네. 아 부끄럽나요? 네. 네. 참아내고 견뎌내야 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우리 미디어오늘 정철훈 기자를 같이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기사 쓰고 네. 기사 보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혹시 그 조금 더 의욕 있는 대답 너무 목소리를 힘들어서 조금 더 의욕 있게 네, 그러게요. 한번 톤을 한번 높여볼까요? 예, 기사도 쓰고요. 목소리 크기를 키우지 말고 톤을 한 단계 더. 그 주진우 라이브 할 때도 계속 네. 목소리 톤이 너무 낮다고 봤는데 이게 잘 안 고쳐집니다. 잠깐 한번 따라해볼까요? 도. 네. 그만하시죠. 한번 해봐요 한번. 네. 레. 미. 파. 애초에 음이 안 되는 거야. 네. 변성기가 잘못 와서. 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정철훈 기자는 의욕이 충만한데 목소리에서 의욕이 좀 안 느껴질 뿐인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철훈 기자랑 같이 얘기를 나눠볼 이슈는 언론개혁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이 특히 이제 미디어오늘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관심이 있는 내용일 텐데. 네. 그런데 지금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는 참 많고 아이디어는 많이 제시가 됐는데 실제로 뭐가 되고 있는가라는 거를 생각해보면은 뭐 딱히 뭐가 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이런저런 뭐 개혁들이 많이 또 제시가 되고 또 뭐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만 이 미디어 관련해서는 사실 뭐 어떤 점이 좀 나아졌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언론개혁 법안은 좀 어디까지 왔는지 좀 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일단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들은 이 미디어 바우처라는 거예요. 네. 일단 이 미디어 바우처가 뭔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언론개혁 법안이 나왔던 흐름들을 보면 그 조국 사태 이후에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 그게 되게 핫했죠. 예. 네. 그랬다가 약간 그거는 이제 채찍이라면 바우처는 좀 당근 같은 개념인데 네. 이 바우처가 나오게 된 거는 또 그 ABC 협회 그 부수 조작 사태 거기서 좀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수 인증기관이죠. 이 ABC 협회 지표가 이제 불신의 대상이 되면서 사실 그 정부 입장에서는 이 ABC 협회의 그 유료부수 지표라는 게 어떤 신문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건데 그 영향력에 기반해서 지금까지 정부 광고를 집행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게 지표가 잘못된 게 드러나 버려서 그쵸. 좀 정부 광고 집행을 위해서 새로운 지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게 새로운 지표로 뭘 해야 되나라고 하다가 이거를 그냥 시민들에게 맡기자. 그게 이제 미디어 바우처 개념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들이 특정한 언론사에 내가 이건 진짜 기사 잘 썼다 생각하는 기사나 혹은 언론인이나 언론사에 이 바우처 이제 일종의 쿠폰 같은 건데 그 바우처 형식으로 일정 금액을 후원을 하면
그 다음에나 뭐 좀 시간이 흘러서 이 후원액만큼 정부 광고비를 이제 쏴주는 거죠. 정부에서. 그 아이디어인데 이게 ABC 협회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하는 분이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실인데 네네. 거기서 이제 이 미디어 바우처를 좀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처음 제안을 했고 지금 가칭으로 미디어 바우처 법을 준비하고 있어요. 김승원 의원실에서. 그래서 5월 중순쯤에 공청회가 예정돼 있고 조만간에 이제 아마 5월 중에 법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법안이 발의되는 과정 이렇게 네. 보면 되겠고 이 법안이 발의되면 뭐 상임위에서 뭐 소위에서 먼저 논의를 하고 네. 상임위 갔다가 뭐 이게 통과가 네. 되면 법사위 갔다가 네. 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는 과정이 또 길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미디어 바우처가 왜 언론 개혁이냐 네. 이제라고 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기사를 잘 쓰는 언론사에 더 많은 그 리워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질의 기사를 경쟁시킬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지금은 사실 조회수 잘 나오면 장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회수가 잘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 뭐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뭔가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그런 속보성 기사들, 또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윤석열 전 네네. 총장이 뭐 중학생 때 그 뭐 지갑을 털어서 짜장면 사줬다 뭐 이런 기사들. 네네. 그리고 뭐 최근에 한국경제 기사였던 것 같은데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애완견하고 그 산책하는 것도 멈추고 열공 중이다. 뭐 그런 기사들이 잘 팔리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점들을 좀 바꿔보자는 거죠. 그래서 정말 품을 많이 들여서 오랫동안 취재한 기사들, 네. 뭐 기획 보도들, 그리고 어떤 우리 생활과 연결되는 진짜 기사들, 어떤 네. 보도 자료에 기반한 그런 뭐 받아먹는 기사가 아니라 그런 기사들에 어떤 충분한 대가를 주면 기자들은 또 이게 반응이 오는구나. 또 그런 기사들을 계속 쓰겠죠. 그렇죠. 바우처가 많이 올 테니까. 그렇죠. 좋은 기사에. 그러면 이제 선순환이 일어날 거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논의되는 건 아니고 네. 미국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 프랑스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본격적으로 등장한 케이스는 없는데 우리나라가 또 워낙 이 다이나믹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 꽂히면 막 이제 또 달려드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바우처가 좀 떠올랐는데 좀 되게 저는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뭐 프랑스나 뭐 이런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신문을 구독하면은 그게 이제 그 환급이 돼서 나오잖아요. 좀 그런 거랑은 좀 개념이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소득공제 같은 개념인데 네. 사실 신문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득공제가 되거든요. 신문 구독을 하면. 그래요? 예, 그게 올해부터 가능해졌어요. 근데 사실 소득공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부가 그 언론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그 제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실 본질적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소득공제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신문을 구독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또 있고 또 신문 소득공제를 해도 그게 또 신문사에 돌아가는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문사 지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바우처가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그 영향력이 큰 애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렇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 조중동이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조중동의 모든 어떤 그 직간접적인 지원이 좀 쏠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네. 근데 그 조중동의 영향력을 상징하는 지표였던 그 발행부수, 유료부수가 상당히 뻥튀기 됐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다른 지표가 필요해진 거고 그러면 아예 시민들이 정부 광고를 지급하게 하자. 네. 시민들의 선택으로. 그런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요새 뭐 신문을 보지도 않는데 근데 뭐 언론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딱 생각나는 언론은 몇 군데 없잖아요. 뭐 지상파 3사가 있겠고 뭐 조중동이 있겠고 뭐 한겨레 경향 뭐 이렇게 딱 몇 개 소수 언론에만 이 바우처가 집중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미국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보면요. 일단 이 바우처가 특정 언론에 쏠리지 않게끔 뭐 그런 장치들을 마련을 해놔요. 그러니까 전체 바우처의 그 1% 이상이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한 언론사당. 한 언론사에. 예. 뭐 그런 개념이 있고요. 또 이 바우처를 받으려면 일정한 기준들을 확보해야 돼요. 뭐 언론 윤리를 지켜야 되고, 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공정 보도가 가능한 장치들을 이제 갖고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뭐 그런 뭐 장치들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뭐 후원하지 않는 금액은 뭐 다시 국고로 귀속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기사 후원을 했는데 언론사가 다 가져가 버리면 기자들 입장에선 또 그 힘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언론인과 언론사에 뭐 일정 비율로 나눠 지급하는 아이디어도 있고, 뭐 되게 8대2 뭐 이 정도로. 그렇죠. 뭐 저는 5대5가 좋은데 아무튼 뭐 그런 네,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좀 흥미로운 거는 지금 바우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2년 전에 국내에서 이거를 또 시도했던 곳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거기가 경기도인데요. 경기도? 2년 전이면은 2019년. 예. 네. 그래서 저도 좀 최근에 알고 좀 놀랐는데, 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그 이영주 경기도 의원이 제안을 해서 경기도 의회 발주로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경기도 언론 공공성 확대를 위한 언론 기본소득 실현 방안 이건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지금 미디어 바우처 논의랑 똑같아요. 이미 뭐 그 연구를 한 결과도 있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 언론계 현실을 두고 이 좋은 보도에 투하되는 노동의 가치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수의 언론이 공론을 주도하고 있고 공론장이 왜곡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언론 주권자 배당이라는 개념을 내놔요. 네네. 그래서 이 언론 주권자 배당은 이 언론의 공공성과 보도의 질을 높일 거다. 그리고 언론이 국민의 어떤 대리인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제도다라고 말을 했는데, 뭐 여기에 나온 아이디어는 1인당 이제 1년에 10만 원의 쿠폰을 지급을 하는 아이디어. 도민들에게. 예. 3년간 시범 사업 해보자. 뭐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언론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되게 공공적인 그 보도를 한 대가로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참여 소득의 성격을 갖고 언론 주권자들인 도민들 입장에서는 언론을 후원할 기회를 균등히 갖는 어떤 배당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이제 보고서가 지적을 했는데, 좀 이게 그 지금 나오는 이 미디어 바우처 논의랑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디어도 그러니까 정부 광고가 1년에 1조가 좀 넘거든요. 1조 1,000억 원 정도인데, 그거를 지금은 이제 정부 부처에서 그냥 알아서 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1조를 이제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배분을 하는 거죠. 그 아이디어인데 그게 곧 아까 말씀드렸던 언론 주권자 배당 개념과도 좀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이미 뭐 연구까지 된 사안이고. 근데 경기도에서는 이게 실제로 시행이 되진 않았고요. 그냥 연구로만 끝이 났는데, 지금 김승원 그 민주당 의원이 제안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 바우처 법도 상당히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김 의원 아이디어는 뭐 매년 뭐 3만 원 정도의 바우처를 전 국민한테 제공하고 후원을 하면 내년에 다시 돌려받는 언론사들이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신 분들은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 사실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확증 편향이 더 강화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내 생각과 맞는 생각을 쓴 언론사에게 이 바우처를 좀 몰아주는 좀 그런 현상. 그러니까 이게 뭐 사회적으로 공론장이 좀 소통의 기능을 오히려 더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뭐 그게 만약에 단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되게 작은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더 큰 장점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나한테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뭔가를 골라서
어떤 언론사의 기사가 좋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 과정에서 어떤 기사가 좋은 기사고 어떤 기사가 안 좋은 기사인지 내가 판단을 하게 되고 네. 그 과정이 사실 그 진짜 뉴스와 뭐 가짜 뉴스를 뭐 걸러내는 우리가 그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리터러시 능력을 좀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확증 편향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특정 언론사한테 바우처가 쏠리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그 한 언론사가 가져갈 수 있는 최대 바우처의 어떤 상한을 두면 그것도 크게 문제는 안 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예.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지금 정부 광고가 언론사 매출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정도 되나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사실 이게 그 언론계 좀 생태계를 좀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로 만들게 하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영향력을 갖고 이 제도가 시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정부가 주는 광고보다 이 기업이 주는 광고가 훨씬 더 많고 맞습니다. 혹은 이제 그 어뷰징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 이 생태계를 순환시키는 데는 뭐 큰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그런 구조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민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1조 1,000억 원 중에 이 신문 그러니까 인쇄 매체에 들어가는 정보 광고가 한 2,500억 정도 되거든요, 1년에. 네. 제가 다 이런 걸 외우고 다닙니다. 네. 어쩌라고. 근데 네. 이렇게 외우고 다닌다는 거를 조금 더 활기차게 얘기를 했으면 건가요? 네, 정확히는 2,452억 정도 규모인데 작년 기준으로. 네. 근데 사실 인쇄 매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인쇄 매체를 보지 않고 또 언젠가 신문, 종이신문 같은 경우는 사라질 텐데. 그러겠죠. 그럼 결국은 뭔가 그 정부 광고를 집행할 때 대체할 수 있는 지표들이 필요하기는 해요. 또 네, 언제까지나 그 부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바우처 제도 논의가 나온 것 같고요. 그 선배 말씀하신 대로 본질적이진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언론 보도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려면 네네. 그 기사형 광고와 관련된 문제들 그것도 그 걸리면 그 사후적으로 과태료를 좀 세게 때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수진 의원 동작구 지역구로 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인가요? 네, 이수진 의원이 그 기사형 광고에 과태료 때리는 법안을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네. 최근에.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통과되면 좀 어느 정도 좀 유의미한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 또 그 언론사들이 되게 언론사가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또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뭐 교육 사업을 하면서 자기네 교육 프로그램을 뭐 자사 지면에 홍보한다든지 또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뭐 상조회사도 갖고 있거든요. 네.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그런 언론사의 사업들이 그 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뭐 이해충돌 여부는 없는지 그런 것도 좀 따져볼 필요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측면이 뭐 여러 가지 제도하고 또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이 미디어 바우처를 하는 것이 지금 뭐 거의 이제 사기에 가까운 그 ABC의 기준으로 이 광고를 배분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요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인 것 같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지적에도 되게 동의하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언론사 입장에서 또 별로 안 좋아하는 언론사들도 있겠죠. 네,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1조라는 정보 광고가 이미 집행되던 거기 때문에 그 메이저 입장에서는 이미 집행되던 것보다 적게 들어올 수 있다고 이제 주판화를 굴렸을 때 적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언론 탄압이라고 하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또 지금보다 많이 들어올 것 같은 언론사들은 환영하겠지만 또 그거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 까봐야 아는 거죠. 뭐. 제도를 시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도를 시행했을 때 어떤 예상치 못했던 뭐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미디어놀이 필요한 거죠. 네. 갑자기 저희가 이제 이 미디어 바우처 시대를 대비한 방금 PR이었나요?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꾸준히 좀 그 우려되는 지점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취재해서 이렇게
좀 노잼이긴 하지만 기사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조회수는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뭐 법안이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각 언론사들의 좀 반응도 좀 나오겠죠. 그래서 미디어오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뭐 그런 것들도 다 보실 수가 있을 거고, 네,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